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누진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2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이 폐사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40대 교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도교육청도 이번 주 안에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 선박으로 면세유를 챙기고 불법 어업을 일삼은 어민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40대 교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오늘부터 이 교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도교육청 소속 봉사활동 동호회장인 중학교 교직원 49살 김모 씨는 2년 동안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보육원 출신 10대 대학생 A양과 A양 친구에게 성희롱은 물론 욕설을 수십 차례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또 A양을 여자로 보고 있고 방을 하나 잡아놨으니 놀러 가자는 등의 발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냥 이 사람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냥 소름 돋고 수치스럽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집에서. A양이 지내던 보육원의 또 다른 고등학생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국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생 3명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을 감사 중인 도교육청 역시 피해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성희롱과 폭언은 물론 공무원 시험 지원을 핑계로 사적인 만남을 통한 잘잘못도 가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아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사적인 만남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만 벌써 22만 마리가 넘는 가축들이 폐사했습니다. 폭염은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 탓에 양계장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대형 선풍기 세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분무기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곳곳엔 폐사한 닭들도 널려 있습니다. 대부분 가동시키고 또 거기에 투닥해서 지금 고압기로 시원한 물 받아서 뿌려주고 그래도 이 습이 많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닭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양계장에서는 고압 분무를 실시하는데요.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만 무려 4톤에 이릅니다. 또 다른 양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루 종일 스프링클러를 들고 지붕에도 수시로 물을 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올 여름에만 토종 닭 4천여 마리를 잃었습니다. 비가 막 오다가 하루에만 해가 바짝 떠버린다고. 50원 내가 들어갔다가 건질라고 들어갔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전북에서 폐사한 가축만 22만 3천 마리가 넘습니다. 닭이 22만 천여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돼지와 오리 1,300여 마리도 불볕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을 더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정에만 부과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김윤태 씨는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용량대로 따지면 6만 8천 원어치 전기를 썼는데 2배 가까운 12만 8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김 씨는 누진제를 포함해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요금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에만 이렇게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는지 이해가지가 않고 이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국민들이 이걸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끼면 분명 여기에는 법적 오류가 있을 거라고.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요금 결정의 권한을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의 결정 행위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요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요금 체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산지원은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최초로 헌재에 묻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소비자 8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건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전설이 서린 곳, 익산 미륵사제 말고 한 곳이 더 있죠. 바로 익산 쌍능입니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쌍능에 대해서 100년 만에 다시 발굴 조사가 추진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 30m, 높이 5m의 거대한 봉분. 익산 쌍능 가운데 규모가 큰 대왕묘입니다.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이보다 조금 작은 소왕묘가 있습니다. 쌍능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발굴 조사가 추진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마암백제문화연구소가 다음 달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에 일본인이 발굴 조사한 뒤 정확히 10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쌍능에 대한 통설은 대왕묘가 백제 무왕, 소왕묘가 선화공주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사 저료와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백제 무왕의 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설은 지난해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일제강점기 대왕묘에서 발굴된 치아가 여성의 것이고 토기는 신라계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출토 유물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밀 발굴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예산 추가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 쌍능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을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발굴 조사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등록조차 안 된 무허가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한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등록된 선박인 것처럼 입출한 기록을 남겨 면세유까지 공급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바다. 어민들이 배 한 척을 잡아 세웁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선박. 이른바 대포 선박입니다. 배 위에는 면세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이 즐비합니다. 54살 박모 씨는 올해 3월부터 대포 선박을 사들여 잠수부들과 불법으로 해삼을 잡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무등록 선박입니다. 선박 이름도 가짜, 표지판도 가짜로 부착해 해경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선박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떼내 대포 선박에 달기도 했습니다. 입출항 기록을 남겨 대포 선박의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대포 선박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복 등 각종 해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해경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주 박 씨와 범행에 가담한 잠수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현대중공업이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재만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금지된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전주시 청소를 대행하는 A업체가 근로자 4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이라면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고용 승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대행계약 해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업체 근로자 4명은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자 전주시청 앞에서 올해 초부터 농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잇는 동백대교의 이달 말 부분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군산시는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하루 2만 5천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동백대교 진출입로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부분 개통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상용 근로자 수 증가율 등 주요 고용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3살 최 모 씨에게 형사보상금 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15살이던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당시 42살이던 택시기사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9년 7개월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주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용의자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9시 반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9살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28살 변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50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태인의 낮 기온이 34.8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북 내륙 지역이 30에서 80mm, 서해안은 10에서 50mm로 오후에는 장맛비가 그치겠습니다. 전주 등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비를 뿌린 뒤 소강 상태에 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